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네,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느리네요. 제가 이제 글씨를 쓰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전남대학교 이제 뭐 그 광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캠퍼스 광경인 것 같고,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넓고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지방 거점 국립대,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네, 이 전남대, 이제 뭐 그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는 선호도가 이제 매우 높은 대학교고, 과거에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역시 뭐 그런 장점들은 이제 대단히 많이 갖추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광주 캠퍼스 이외에 뭐 여수 캠퍼스나 이런 쪽에도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이 입시 결과 자료를 한번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모집단이 학과가 너무 많아서, 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이제 실제로 설명드릴 여건도 이제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추려서 제가 조금 이제 봐야 될, 또는 이제 관심 있는, 또는 이제 입결상에 이제 조금 변동폭이 큰, 뭐 요런 이제 모집 단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뭐 근데 이제 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어떤 이제 분들께서는 또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또 이제 달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미처 챙겨보지 못하는 좀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자료들은 이제 뭐 전남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입학 자료들 이제 원본하고 제가 이제 편집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바로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먼저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수시 입결도 순차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되, 뭐 전형 자체가 이제 대단히 많지만 그 뭐 전형들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1,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뭐 일부 조금 이제 수치를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나 아니면 입결에 또는 경쟁률에 변화가 있는 학과들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미리 이제 모집 단계가 이제 너무 많아서 미리 이제 저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그 대학만의 특성 있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뭐 다 미처 전부 다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지 못하는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한계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들 관련된 부분들 살펴볼 때 상당히 이제 입결이나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권역 내에 있는 어떤 이제 공기업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그 수도권에 있었던 공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 권역 내에 있는 공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좀 선호도도 높고 입결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한번 좀 정보를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서 네, 학과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네, 요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 자, 어떠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우선 전형 방법은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영되는 교과, 즉 내신 교과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있는 데까지요.
여기까지 일단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예체능만 이제 조금 배제가 되고 국영수사과 이제 주요 과목 전 과목들이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성취도는 이제 일부 반영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환산 내신 성적이야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 본인 내신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테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뭐 수능 최저 기준을 뭐 다 쓰는 거는 조금 네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합 6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2합 12등급까지 네, 범위가 좀 넓습니다. 모집 단위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합 6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나 또는 이제 자율전공 같은 경우 2합 6. 그리고 또 공과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2합 7. 그 정도 이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모집 단위들,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거의 대부분 한 2합 8등급 정도를 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합 12등급을 원하는 경우는 이제 수산생명의학과나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만 이제 2합 12등급을 요구하는데, 여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2합 8등급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합 8등급 정도 수준. 네. 그래서 2합 6이나 2합 7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는 많지는 않고, 네. 일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제 거점 공립대학이다 보니 이제 그 의학 계열 이제 학과들이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는 모집은 안 해요. 의예과는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의예과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치의회 같은 경우에는 3합 5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회랑 약학 같은 경우가 3합 6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좀 특이하게 경영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학부들은 거의 대부분 다 2합 뭐 6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합 7, 2합 8, 2합 12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경영은 3합 기준으로 갑니다. 경영학부만. 그래서 여기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3합 9등급을 요구한다. 네, 요것도 좀 일단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 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정도 등급들에서 한 등급씩 이제 합산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같은 경우에는 2합 6이었던 이제 모집 단위, 예를 들어서 간호나 자율 전공 같은 경우는 2합 7로, 그리고 뭐 치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면 3합 6으로, 그리고 수의회 같은 경우나 약학 같은 경우 3합 6이라고 한다면 지역 인재 교과는 예를 들어서 3합 7등급. 네, 그리고 경영은 지역 인재 교과가 3합 10등급.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따로 쓰지 않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미리 좀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예과만 조금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의예과 지역 인재 교과입니다. 지역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3합 5등급 이내여야 된다. 대신 전제 조건은 반드시 수학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요, 치의회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이 치의회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이제 올해에는요 3합 기준으로 가는데, 이 3합 기준에 뭐가 포함되냐면 의예과처럼 수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실 입결에도 분명한 변동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좀 변동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 어쨌든 뭐, 거점 공립대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점 공립대에서 간호학과는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연도라고 하면 이제 2023학년도를 얘기하는데,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률 소폭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입결 평균도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이것저것 이제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는 편집본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올려놓은 자료는, 공개한 자료는 엑셀 파일 자료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은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편집본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훨씬 더 상세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자료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그 엑셀 파일 관련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평균적인 수준 정도만 파악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50% 컷과 70%컷 정도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교과전형 자체는 이제 뭐, 입결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대략 이제 70% 컷이 한 2.28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 편차도 지금 0.20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좀 낮은 편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도 높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등급 평균 같은 경우에는 3.43등급에서 3.09등급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입결 평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위에서 써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제 한 3점 초반대,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 정도가 네, 이제 2024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치로 나타났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는 뭐 간호학과보다도 좀 크게 나타나는 게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네, 변동 여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차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2배 정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입결은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경쟁률 올라가면서 입결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하락했고, 네, 그 다음에 입결 평균은 뭐 비슷했다. 네, 뭐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왜 체크인지 한번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거의 2배 정도 뛰었습니다. 6.1대 1에서, 그러니까 2배 정도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3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작년에는 6대 1 정도로, 네, 이제 경쟁률이,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감소했고요. 토목공학 같은 경우도 참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8.67대 1에서, 네, 14대 1로 올랐다. 네, 요렇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입결 평균은 비슷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학종이든 교과든 간에 어쨌든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 네, 요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경쟁률은 4.29대 1, 그 다음에 전년도는 5.3대 1이었는데, 네, 경쟁률, 입결 평균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컴퓨터공학 미처 체크하지 못했는데, 2.63등급 정도 형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공대는 역시나 전기공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은 비슷비슷한데 입결 평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 1.59등급이었는데 전년도에 조금 하락하긴 했어도 1.67등급 정도로 네, 상대적으로 대단히 입결 평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5, 1.6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 소재 이제 중상위권 대학교들 네, 이제 학과 같은 거 크게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은 되죠. 물론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내신만 놓고 보자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의 내신 입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이제 한 2배 이상 뛰었고요. 13.5대 1까지 뛰었고, 그 다음에 입결 평균도 경쟁률이 많이 뛰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은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좀 색깔이 좀 다르게 색칠이 돼 있죠. 여기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여수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광주 캠퍼스 말고 여수 캠퍼스는 제가 이렇게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살색보다 조금 진한 네 분홍색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네 색깔을 좀 달리 표시했는데 이 달리 표시한 색깔로 표시된 이제 모집 단위는 여수 캠퍼스다. 그래서 여수 캠퍼스는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입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입결도 그냥 참고 자료로만 조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이제 캠퍼스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예생명공학과가 있는데 원예생명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좀 비슷했는데요.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입결 평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입결 변화 폭이 대단히 컸었던 네, 그런 모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 삼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경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전년 대비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의 입결 평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학과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는 해놨고요. 자, 그리고 농업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경쟁률은 비슷한데 입결 변동폭이 네,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42였는데 4.43 등급으로 변동폭이 좀 컸었다. 네, 이런 학과들도 일단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입결 변동폭이 컸던 모집 단위들이 주로 이제 농생대학 쪽에서 네, 좀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색깔 달리 칠해져 있는 여기 모집 단위들은 여수 캠퍼스 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입결들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그냥 확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점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좀 높은 편인데, 네, 실제로, 여기 전남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사범대 중에서도 조금 변동폭이 큰 모집 단위들만 따로 좀 한번 살펴보면, 뭐 기본적으로 한 2점 초중반 정도가 그냥 평균적인 입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경쟁률은 무려 16.85대 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좀 경쟁률이 과했었는지 작년 2024학년도 경쟁률은 6.7대 1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어쨌든 뭐 경쟁률이 높고 낮음에 크게 상관없이, 네, 일단 입결은 거의 큰 편차 없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경쟁률도 떨어지면서 입결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결과치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2023학년도하고 비교하면은, 네, 절반, 이상으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7대 1이죠. 근데 입결 평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더 많이 하락해서, 네, 유아교육과는 경쟁률에 대한 편차, 그리고, 입결에 대한 편차가 대단히 컸었던 모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교육은 네, 입결에도 약간 좀 변동은 있긴 했었는데 경쟁률에서 네, 좀 이제 변화가 좀 있었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네, 2024학년도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4.6대 1 경쟁률에서 2024년에는 14.4대 1 경쟁률로 좀 올랐고 입결 평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3.78에서 이제 2.97까지 작년도에는 올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제가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그러니까
2점 후반대나 중반대 정도는 사범대의 평균적인 입결이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3.78은 좀 과하게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네, 경쟁률은 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었는데, 이결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2.4까지 올라갔던 입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7까지, 네, 평균점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육과도 일단 경쟁률은 하락했고, 입결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가정교육과는,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입결 평균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부 경쟁률 변화, 그 다음에 입결은 조금 소폭 하락했고, 네,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만 놓고 한번 살펴보면 사범대는 정말 예측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에 대한 편차도 좀 심했고, 그다음에 입결 편차도 좀 심했다. 특히 네,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연 계열 쪽 교육학과들, 그러니까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뭐 요 정도에서 일단 입결 좀 변동폭이 좀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년 같이 지금 입결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디야? 생물교육과 같이 지금 이렇게 4.67까지 다시 또 올해 내려갈 일이 있을까? 물론 뭐 안 내려 4.67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게 뭐 확률상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결론적으로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생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이 데이터만 보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입결도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지원하고 싶으면 네, 한 2점 내신 2점 중반대 정도는 네,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4.67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능 최저의 영향력 때문인지 네, 요건 이제 조금 상세 데이터를 들여다보기엔 좀 한계점이 있어서 네, 좀 특이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모집 단위를 보면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입결이 조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뭐 사회과학 계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대학들 입결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이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대체적으로 입결 평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과는 1점대 후반까지 이제 입결 평균이 좀 올랐다. 물론 이제 경쟁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네, 그런 모집 단위는 의학 계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의학 계열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나와 있는데 수의학과는 지금 경쟁률 2023학년도에 13.6대 1이었는데 작년에는 15.2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고 다만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 입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평균치도 1.33에서 1.31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0% 컷 1.33으로 동일했고 그 다음에 70% 컷도 1.35에서 1.33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유의미한 편차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한 2년치 지금 평균 입결은 대략 한 1.3등급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형성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약학부를 한번 살펴보면 약학부도 경쟁률은 비슷비슷했습니다. 2023학년도 14.89대 1에서 자, 14.4대 1로 경쟁률에 대한 편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입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1.2에서 1.12까지. 네, 요 정도 성적 편차는 사실 이건 작은 편차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2등급 개수를 진짜 그 내신에서 2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의 개수 한두 개가 이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성적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컷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0.1 정도까지도 지금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편차, 차이가 좀 생겼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약학부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뭐 선은 1.1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약학부에 대한 입결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네. 치의학과 이제 치의학 이제 학석사 통합 과정인데 자 치의학과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치의학과 경쟁률은 조금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2023학년도에 38.2대 1에서 이제 20.4대 1로 작년에 20.4대 1로 경쟁률은 조금 줄었고요. 자 다만 이제 입결 편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상승은 했죠. 네, 그래서 평균점은 좀 비슷한데 지금 좀 보시면 좀 특이한 이제 자료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평균점은 지금 비슷한데도 지금 70%컷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23학년도에 비하면 0.1이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제일 끝으로 들어온 학생이 성적이 이제 중간치나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낮았을 확률이 좀 높다. 요렇게 이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이제 학생의 성적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평균치를 기준점으로 해서 네, 좀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체크하지 않았던 생명과학기술학부 같은 경우에 경쟁률 비슷했는데, 네, 이제 입결 평균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일단 일반 전형 관련된 이제 입학 성적이었고요. 네, 확실히 좀 미리 체크하고 오니까 조금 시간이 네,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지역 인재 전형.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교과 성적은 100%인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등급 합 기준보다는 한 등급씩 낮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선호도가 높은 이제 모집 단위들이나 변동폭이 큰 모집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고, 입결 평균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조금 하락했고요. 1.87에서 2.03으로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인기 있는 학과니까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연도 경쟁률 4.05대 1 경쟁률에서 11.6대 1까지 상승했고 자 경쟁률 상승의 결과 대체적으로 입결 평균도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법칙은 아닌데 보통 이제 경쟁률이 좀 과하게 높아지면 입결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죠.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근데 화공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도 높은 데다가 네 어쨌든 경쟁률까지 높아지면서 입결 자체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장 앞서서도 일반 전형에서도 입결이 대단히 높았던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 자, 지금, 경쟁률 이전 연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고요. 5.8대 1에서 12.9대 1까지 경쟁률 상승했고, 네, 입결 평균도 1.94에서 1.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평균점이 이제는 일반 전형이든 지역 인재 전형이든 거의 1.6 내외 정도를 형성해야 기본적으로 네, 이제 합격을 담보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입결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네, 한 0.7 정도 지금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 지원하실 때 이 두 개 자료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네, 좀 지원선을 적당한 수준에서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여수 캠퍼스이기 때문에 여기 좀 빨리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원예생명. 아까 그 교과 일반 전형에서도 조금 특이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원예생명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교과에서는 경쟁률이 거의 한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4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5.8대 1에서 무려 25.6대 1까지 상승을 했고,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전 연도 입결 평균에 비해서 0.6 이상 뛰어오르는 그런 이제 성과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반 전형에서 조경학과도 좀 비교해봤는데,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입결 평균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범대 쪽으로 좀 넘어와서 사범대도 모든 모집 단위를 다 보는 건 아니고 변동이 조금 유의미한 변동 사항이 있는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은 비슷비슷합니다. 2023학년도에 6.6 그리고 2024학년도에 4.8대 1이었는데 입결이 거의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질 정도로 입결 변동 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70% 컷이 지금 4.04까지 갔다고 하니 그냥 이제 뭐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 데이터 때문에 교육학과 쪽에 이제 좀 지원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경쟁률 더 떨어졌고요. 경쟁률 떨어지면서 입결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 유아교육과는 일반 전형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었죠. 자, 지리교육과 오히려 경쟁률 이전 연도에 비해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서 입결 평균도 일단 전년도보다는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연도 2023학년도가 좀 과하게 좀 낮았던 것 같네요. 4.17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역사교육과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 다른 대학교들도 역사교육과는 상대적으로 좀 입결 평균이 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경쟁률의 변동폭은 크진 않지만, 입결은 거의 2등급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작년이 좀 이례적으로 변동폭이 좀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또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정치외교는 경쟁률은 동일했고요. 근데, 입결 평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2.65에서 3.58로 많이 하락했고, 사회학과도 그런 점에서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입결 평균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의학과. 자, 수의학과는 경쟁률 비슷했고, 이건 일반 전형도 그랬죠? 입결 평균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반 전형이든 지역 인재 전형이든 간에 교과로서 수의학과 입결 평균은 거의 1.3 정도는 형성이 되는 것 같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약학부.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지금 입결 평균을 보면 1.31에서 1.24로 1.34에서 1.25 이건 평균점이고요. 50% 컷이고요. 그리고 70% 컷은 1.36에서 1.29로 거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0.07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매우 높은 입결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과에서는 모집하지 않았고 지역 인재 교과로만 교과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경쟁률은 절반 정도, 8.82대 1에서 4.1대 1로 경쟁률은 절반 정도는 줄었는데, 줄으면서 입결도 소폭 하락은 했습니다. 소폭.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아마 작년에 수능이 이제 대단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불수능의 여파가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의예과를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 일부가 뭐 이제 그 좀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약학이나 수의회나 뭐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문 같은 경우,
국문 같은 경우에는 입결 평균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좀 의미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 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했는데, 이 의예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좀 별도로 말씀드리면, 여기 수능 최저가 3합 5등급이라는 거. 5등급 이내여야 된다. 대신 전제 조건은 수학 포함해서 3합 5등급이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교과 마지막으로 치의학과가 있는데, 네, 치의학과 경쟁률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하락했고요. 입결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2 정도 수준으로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학과 치의에는 지금 입결 평균은 비슷한데 수능 최저 기준, 요구하는 기준점이 치의회 쪽이 조금 더 합산 등급이 한 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좀 짧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입결 이제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신 평균 등급만 가지고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 영역의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고 오늘 이제 형광펜이랑 막 이거를 돌려가면서 쓰니까 이제 헷갈리네요. 기본적으로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또 면접의 영향력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이제 학생부 평균치라고 하는 거 여기 이 평균치는 그냥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낮은 등급이 합격할 수도 있고 여기보다 높은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요. 다만 이 전남대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거는 이 평균치에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요 평균 성적대에서 오밀조밀하게 이제 몰려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대략 보면 이제 편차가 뭐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여기 지금 바이오 에너지 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0.07이라고 한다면 편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차를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남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평균점 자체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원이에요. 원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유형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 그래서 뭐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1단계에서 한 4배수 정도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70%, 그러니까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는 원래 없는데 예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예,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들. 그래서 의예, 그 다음에 치의학, 그 다음에 수의예, 약학.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3합 기준으로 가고요. 3합.
기준으로 가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의예 같은 경우는 3합 5등급 그리고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3합 6등급 그리고 네 수의대나 약학 같은 경우는 3합 7등급 으로 네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따로 학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메디컬 계열만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네 그냥 대략적인 평균선 정도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선 정도만 조금 평균선 정도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 있는 학부 중에, 네, 메디컬 계열 쪽만 조금 넘어가 보면, 자, 수의외과. 자, 수의외과 경쟁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24.75대 1에서 28대 1까지 올랐고, 근데 입결 평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의외과 교관 한 1.3 내외. 그죠? 그리고 수의외과 학종은 지금 대략 1.5 내외. 네, 이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입결 평균은 사실 1.36, 1.4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감안한다면 아주 큰 편차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대략 한 1.4 내외 정도면 일단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1.4 이내여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생기부가 좀 부실하다라고 하면 합격을 장단질 수 없는 거고 1.4보다 조금 낮다고 해도 네,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편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내신 범위 폭이 많이 넘어가는 거는 부적합하다. 요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17.6대 1 경쟁률보다 13.3대 1 경쟁률로 조금 하락했고, 입결도 네, 지금 소폭 하락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평균점은 하락폭이 좀 큰데, 지금 보면 50% 컷이나 70% 컷은 큰 변동 없거든요. 그럼 이 말은 역시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뭐 또 다른 이제 뭐 중복 합격의 이유 등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의 내신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가 뭐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21.75대 1 경쟁률에서 12.8대 1 경쟁률로, 네,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입결은 큰 변동폭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를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학종 정도에서 좀 중요한 모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2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제가 여수 캠퍼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제가 지금 따로 더 리뷰를 하지는 않고 네, 있는 자료만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개된 자료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전남대 수시 전형 입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제가 미리 조금 정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모집 단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전남대 정시 입결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전남대 입시 결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